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8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해 보도록 하고요. 뭘 버리고 뭘 봐야 할지 한번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자, 81번. 철근 콘크리트로서 전장이 15m고요. 길이다 이런 얘기야. 설계 하중이 8.2kN 이 지지물을 논이나 기타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기초안전율에 고려 없이 시설할 경우 그 묻히는 깊이는 기준보다 몇 cm 이상 시설하는가. 그래서 81번은요. 지지물에 뭐가 된다? 매설 깊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서 좀 특이점을 말씀드릴 거고요. 가급적이면 저처럼 정리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가요.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의 지지물을 말합니다. 기준이 되고요, 얘가. 자, 요게 이제 무게로 저희가 따지면요, 700kg의 이제 이 무게인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경우는 첫 번째가 15m 이하인 지지물은 자신의 길이에 얼마? 6분의 1 이상을 어떻게 한다? 매설합니다. 두 번째가 15m를 초과하는 지지물이라면 그냥 계산하지 말고 2.5m 이상 매설해줘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이 이제 이 17에서 20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기를 바래요. 왜냐면 그걸 하게 되면요, 제가 정리하는 부분이 좀 위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그 부분이 관연도 기출 문제에 두 번인가 출제가 됐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별도로 기억하면요, 다른 부분도 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우 힘드니까 이렇게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9.8kN 이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6.8을 초과하고 9.8 이하다 이런 얘기겠지. 이때는 저희가 이제 이걸 또 표현하면 1000kg이 돼요. 이제 이렇게 안 나온다고. 자, 그럼 이때는요, 기본적으로 이 매설 깊이에요. 이 매설 깊이에 얼마? 0.3m를 어떻게 한다? 가산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 경우를 대입해보면 이 경우는 그냥 뭐야? 2.8m야. 우리 20m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4.72kN 되고요. 요거 이제 1500kg이에요. 예. 자, 요때는, 이게 아니라, 요 값에 0.5m 가산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얼마가 된다? 3.0m가 되겠죠? 좀 특이한 게 있다. 19, 20m인 지지물에 한해서만 얼마다? 3.2m가 되겠다 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끝내시길 바래요. 지금 이 문제는 8.2kN이죠.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범주에 해당하고요. 기준에 얼마 이상 더 가산해 주냐고 물어봤잖아. 얼마야? 0.3m, 즉 몇 cm? 30cm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이죠.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하 목내 배선을 시설할 경우 그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금속관 공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문제 풀 때 큰 문제는 없어요. 자, 몇 번이냐면 82번이죠. 무슨 공사다? 금속관 공사. 자, 이거는 말이 필요 없이 당연히 이제 이건 제가 넣진 않지만 접지가 필요하죠. 접지해야죠. 자, 첫 번째가요. 금속관 내부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보면 몇 스퀘어 이하가 되냐면 10스퀘어 이하가 됩니다. 단선의 경우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이건 사실은 넣기도 그래. 내부에 접속점을 만들면 안 됩니다. 다 똑같죠. 금속관 내부에서 접속을 하는 게 아니죠. 전선의 접속을. 우리는 어디서 해요? 박스에서 해줘야지. 자, 세 번째가요. 콘크리트의 매설 또는 매입되는 금속관의 두께는
1.2mm가 되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건 사실 특이점은 요거를 좀 기억했으면 해요. 자, 틀린 거죠. 1번,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했다. 2번, 아니지.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옥내배선에서는 5개용 전선을 못 써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2번이 되죠. 네. 그 다음에 83번이네요. 83번. 여기다 해볼게요. 전 가섭선에 관련을 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시 최대 장력은 33%와 같은 불평균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을 더 고려해야 되는 철탑의 유형이래요. 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이제 철탑의 종류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슨 종류다? 어이구, 철탑의 종류. 1번, 무슨 철탑? 직선형 철탑이 됩니다. 직선형 철탑. 자, 이 직선형 철탑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수평각도 몇 도 이하? 3도 이하인 개소에 적용되는 철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타워가 되고요. 두 번째가 무슨 타워? 각도형 철탑이 됩니다. 각도형 철탑, 앵글 타워야. 자, 몇 도 이하? 그러니까 몇 도를 초과? 수평각도를 3도를 초과하는 개소에 적용합니다. 정확히 얘는 두 가지의 이제 종류로 구분돼요. 3도 초과하고 20도 이하의 경각도, 20도 초과 30도 이하의 중각도짜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철탑이냐면 일류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얘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일류 또는 억류한다라고 주어지거든요. 일류 내지 억류한다고 주어져요. 그래서 이 지지물의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에서 일류형 철탑이 설치가 되면서요. 전선의 이제 장력을 조절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가 내장형이 됩니다. 이 내장형은 세 가지의 문제가 이 유형이죠. 첫 번째가 양쪽에 경관의 차가 뭐가 된다? 큰 곳이나 내지 직선형 철탑이, 이 직선형 철탑이 연속하여 몇 기 10기 이상 시 10기 이하마다 몇 기씩 1기씩 건설합니다. 예. 또는 뭐냐면 이거 지금 이 문제처럼 불평형 장력이 뭐 가해진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예, 그래서 요게 바로 내장형이고요. 다섯 번째가 뭐가 된다? 보강형. 얘는 그냥 종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별도로 물어보는 부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불평균 장력 뭐 이런 얘기 나오면요. 내장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자, 철탑도 역시 꼭 정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장형 철탑을 기억해 주시면서 이 부분을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좀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은 아닙니다. 이렇게 주로 경관의 차가 큰 곳이나 이거 많이 물어보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83번은 3번으로 저희가 해설할 수 있습니다. 자, 84번이죠.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트레이가 수용된 그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일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인가 라는 거죠. 자, 84번은 케이블 트레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역시 문제 풀 때 크게 이제 지장이 없습니다. 자, 84번이죠. 케이블 트레이 뭐가 된다?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케이블 트레이의 이제 시설 기준이다. 잠시만요. 혹시 이제 갑자기 그렇죠. 예, 겹치는 게 없죠. 케이블 트레이의 시설 기준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EPS실이나 전기실에 보면 이러한 이 사다리 형태처럼 생겨갖고요. 여기에 이제 케이블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 호설되어 있는 이러한 공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얘는 뭘 물어보냐면 안전율을 물어봐요. 우리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요 1.5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가 이건 난연재료여야 돼. 난연성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난연이라는 건 흔히 말해서 불연, 가연의 사이에 있죠. 그래서 불을 지연하는, 불에 잘 타지 않는 그러한 재질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이 종류가 아닌 것으로 물어보거든요. 바로 뭐가 된다? 통풍 밀폐형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얘도요, 이 케이블 트레이도 금속성 물질이면 뭘 해야 된다? 접지 가야 됩니다. 예, 그럼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안전율만 물어봤으므로 안전율이 얼마가 된다? 케이블 트레이는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4번의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된다란 얘기겠지. 자, 이렇게. 자, 85번이 됩니다. 고압 가공전선로에 그 케이블을 조가용 선으로 어떻게 한다? 행거로 설치한대요. 그 행거의 간격은 얼마야? 자, 85번은 테마가 가공 케이블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저희가 가공 케이블의 시설 기준인데 사실상 누구의 시설 기준이다? 조가용 선의 시설 기준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가공으로 웬만하면 어떻게 한다? 케이블을 가선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케이블이 좋은 점은 많지만 치명적인 약점이요. 다른 여타의 전선보다 무겁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선을 가공으로 띄우게 되면 전선과 전선을 이제 이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이 매달 때 어떻게 돼요? 처짐의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도가 커진다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조가용선이라는 전선을 가선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케이블을 가선한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묶어주고 테이프로 휘감아준다든지 행거라는 걸로 이렇게 매달아주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그린 거,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조가용선이 됩니다. 첫 번째가요. 만약에 행거로 시설한다면 행거로 시설 시 행거의 간격은 얼마 이하가 돼야 되냐면 0.5m 이하가 돼야 됩니다. 예. 즉 요놈과 요놈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죠. 예. 요걸 행거라고 그래요. 요렇게 매달아 주는 걸.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얘는 굵기를 물어보는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22스퀘어 이상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22스퀘어 이상의 아연 도금한 강연선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건 피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22스퀘어 이상의 아연 도금을, 즉 강에다가 아연으로 도금해줘라 이거예요. 우리가 강에다가 아연으로 도금하면요, 물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피복이 없다 보니까 굳이 이제 이 외부에 설치되고요, 비에 이제 노출이 되죠. 습기라든지. 그래서 금속성 물질이 이제 부식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함이죠. 얘는 지지하는 선이기 때문에 피복을 주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속 테이프나 내지 비닐 테이프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금속 테이프나 혹여 철 바인드로 나온대요. 예. 요게 이제 이 테이프 방식이고요. 철 바인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전선을요, 이렇게 이제 강선을 제가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구부리면 요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철 바인드가 되겠습니다. 0.2m 이하마다 지지해요. 예, 여기서 다 걸려요. 그리고 얘도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하나 더 물어봤던 게 접지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이 조가용선은 접지를 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85번은 고압 가공전선로의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뭘로 설치한다? 행거로 시설 시 이때 행거의 간격은 얼마야? 0.5m. 그래서 뭐야 이거? 1번이 정답이네. 자, 86번 가보겠습니다. 케이블 공사에 의한 저하복내 배선의 시설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자, 이건 뭐 제가 지워볼게요. 자, 80 몇 번이냐면 6번이 되죠. 케이블 공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두 가지만 보시면 돼. 첫 번째가요. 전선을
조형제를 따라 시설하면 이 전선을 조형제를 따라 시설 시 조형제라는 건요, 내가 이 전선을 지지하는 대는 면이라고 보시면 돼. 뭐 옆면이든 아랫면이든 윗면이든 전선을 조형제를 따라 시설 시 몇 메타마다 2m마다 지지합니다. 2m 이하마다 지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전선이 캡타이어 케이블이라면 이 캡타이어 케이블일 때만 1m마다 지지합니다. 네,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갑시다. 케이블 공사에 대한 방법 중 틀린 거죠. 4번에 보면요, 전선을 조형제 옆면이나 이제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3m 이하가 아닙니다. 몇 m 이하가 되냐면 2m가 맞아요. 근데 뭐 이제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했으면 1m인데 어쨌든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 보면 뭐 조형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제 수직으로 붙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6m인데 그냥 버려. 예. 자, 그다음에 87번. 예, 그런 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태양전지 발전소에 태양전지 모듈 등을 시설할 경우 전선으로서 그 공칭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인가? 이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우리 기술 기준에서 태양광 설비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첫 번째가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거든요. 바로 얼마가 되냐면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요. 두 번째가 조건이 있는데 애자공사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 애자공사 안 돼. 이렇게 좀 기억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얘는 극성을 표시하긴 하는데 이 문제는 좀 드물어요. 예, 이게 주로 이 태양광 설비 에너지원이 직류 에너지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건데, 자,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두 가지. 요건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봐주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87번은 태양전지 내지 태양전지 모듈 등을 시설할 때 전선의 최소 단면적이죠. 얼마야? 2.5 스퀘어가 되겠네요. 정답이 몇 번이죠? 2번. 자, 그다음 88번이죠. 66kV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하여 시설할 경우 이격거리를 물어보는데요. 단 특고압 가공전선은 무엇이 아니다? 케이블이 아닌 조건이다 라고 이제 주어지네요. 자, 요것은 가공전선에 뭐가 된다? 병행 설치가 되겠습니다. 싹 한번 지워보고요. 그림 그려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 몇 번이죠? 8번. 자, 요거는 이제 가공전선에 뭐가 된다? 병행 설치라고 그래요. 개정이 되면서요. 원래 이 부분은 이제 가공전선의 병가라고 이제 불렀는데 병행 설치라고 말을 바꿨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하나의 동일한 지지물에다가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을 같이 매달은 형태가 됩니다. 이것을 종래에는 병가라고 불렀다가 이제는 병행 설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합시다.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는 무조건 100kV 미만에서 이 행위가 가능합니다. 자, 이 경우는 목주는 사용할 수 없고요. 이 경우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라고요. 이 경우에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50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 부분은 개정이 됐고요. 55인데 50으로 요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압선과 고압선을 병행 설치했을 때 양전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얼마인가? 또 하나 뭐가 이 시험 문제냐면 고압선과 저압선을 병가 시에 저압전선의 위치를 물어봐요.
고압 전선의 하부 아래에 설치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때는 0.5m 이상을 어떻게 한다? 이격시켜 주고요. 전선이 누구일 때만, 케이블일 때만 이제 0.3m가 되겠습니다. 자, 쭉 이어보자. 좀 쓸 얘기가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들의 전압이 22,900V고요. 저고압선과 어떻게 한다? 이제 병행 설치한대요. 기본적으로 1m 이상을 이격시켜 주고요. 전선이 누구일 때만, 케이블일 때만 0.5m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5kV 이하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고압이 되겠습니다. 1.2m 이상을 이격시켜 주고요. 케이블이라면 뭐가 된다? 0.5m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라스트가 됩니다. 35를 초과하고 100kV 미만이 돼요. 네. 조건과 관계없이 이제 2m 이상이고요. 케이블일 때는 1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66kV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의 이격거리죠. 그러면 66은요, 35,000V를 즉, 이 35kV를 초과하고요, 100kV 미만이죠. 저압과의 이제 이 병행 설치다 이런 얘기지. 케이블이 아니라며 2m지 뭐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89번이 됩니다. 변압기 고압 측에 일선 지락 전류가, 이 부분은 좀 지울게요. 일선 지락 전류가 30A인 경우 접지공사의 최대 접지 저항값은 단 고압 측 전류와 저압 측 전류의 혼촉에 의해서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89번은 변압기 중성점 접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테마의 도체의 굵기를 말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 테마를 이종 접지 공사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접지 종별이 사라졌고요. 단지 이종 접지라 부르는 거를 변압기 중성점 접지 공사다 이렇게 부르는 것 뿐입니다. 예. 자, 그래서 기준이 되는 중성점 접지 도체는 몇 스퀘어가 되냐면 16 스퀘어가 됩니다. 예. 근데 조건이 있어. 요거 조금 있다가 제가 딴 걸 해서 지금 변압기 중성점 접지 공사의 접지 저항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네, 접지 저항. 자, 접지 저항 R은 일선 지락 전류분의 요거 정리하면서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일선 지락 전류분의 150에 300에 600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식이든요, 저항이라는 건 뭔진 모르지만 그 회로의 전압을 전류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 분모가 일선 지락 전류면 분자가 150, 300, 600은 전압을 말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혼촉에 의한 전압 상승분을 말하고요. 150V를 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뭐가 된다? 2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뭐가 된다?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무 조건이 없죠. 아무 조건이 없는 경우가 되고요. 두 번째가 300V를 대입하는 경우에는 2초 이내에, 얘가 2초죠.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세 번째가 뭐가 된다? 600V를 대입하는 경우에는 1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뭐가 된다?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자, 여기서 기술 기준에서는 이 일선 지락 전류의 암페아 수가 주어집니다. 일단 이 문제를 한번 해설해 보면 지금 일선 지락 전류가 몇 암페아냐면 30이고요.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00이 돼 갖고 몇 옴이 된다? 바로 20옴 이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됩니다. 4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접지 저항 말고요. 접지 도체의 굵기도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16스퀘어고요. 조건이 만약에 25kV 이하의 다중 접지의 경우와 고압의 경우는 고압의 전로다 이렇게 주어지면 얼마가 된다? 6스퀘어가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뭐 더 이상 이제 뭐 물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같이. 자, 그래서 종래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이제 이종 접지라고 부른 거를 이제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공사다 이렇게 부르는 것 뿐입니다.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90번 가겠습니다. 전광 표시 장치에 사용하는 저압 옥내 배선을 금속관 공사로 시설코자 할 때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인가? 자, 이건 지워볼게요. 자, 옥내 배선의 굵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90번. 옥내 배선에 뭐가 된다? 네, 굵기다. 이건 저압이에요. 자, 저압 옥내 배선의 굵기다 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가요. 기준은 연동선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스퀘어가 되냐면 2.5 스퀘어 이상의 이 연동선을 사용하고요. 두 번째가 혹여 출퇴 표시나 내지 전광 표시 내지 제어 회로용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2.5가 아니라 얼마다? 1.5 스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이 말이 아마 안 주어질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가 있냐면 캡타이어 케이블이 있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일 경우에는 얼마가 된다? 0.75 스퀘어가 돼요.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보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저압 옥내 배선은 굵기가 2.5, 혹여 출퇴 표시, 전광 표시, 제어 회로용 아마 이제 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주어지실 텐데 예전에 이제 요 놈도 들어갔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은 0.75 스퀘어가 됩니다. 요 정도만 정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90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광 표시라고 되어 있죠? 네. 3번. 자, 그 다음에 91번.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인장 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몇 미리 이상의 나 경동선이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네. 91번의 문제는 가공지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91번 바로 뭐가 된다? 가공지선이 된다. 그래서 우리 기술 기준에서는 가공지선은 굵기밖에 물어보질 않아요. 첫 번째가 고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다? 특고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지선이 뭐야? 지지물의 최상단에 설치되는 전선이 되겠죠. 자, 우리는 이 지지물을 세운 다음에 여기다 완금을 부착하고요. 이렇게 예자를 장치하고 전선을 가선한다고 말씀드렸죠. 최상단에 꽃갈콘 하나 씌워준 다음에요. 이 꽃갈콘에다가 저희가 피복이 없는 또 하나의 전선을 이렇게 가선해주죠. 주된 역할이 뭐예요? 뇌가 직격했을 때 선로가 아닌 이 가공지선 맞고 대지로 방전하게끔 하는 게 주된 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 가공지선의 경우 아래의 전선의 전압이 고압이면 고압 가공지선, 아래의 전선의 전압이 특고압이면 특고압 가공지선이 되겠습니다. 고압의 경우 최소 얼마? 4mm 이상의 나 경동선을 쓰는 거고요. 특고압의 경우 최소 얼마? 5mm 이상의 뭐가 된다? 나 경동선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고압이잖아. 지금 몇 미리? 4mm. 이렇게.
이건 요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에서는 요 세타각도 물어보죠. 이 세타각이 배전선로는 지금 45도 이하가 됩니다. 네. 이제 제 문제는 아니지. 자, 92번은 세모 쳐드리고 싶고요. 굳이 이 부분은 따로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근데 기본적으로 센스로 좀 풀었으면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면 전력 보안 통신용 전화 설비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1번 원격 감시 제어가 안 된대요, 발전소가. 2번 원격 감시 제어가 안 되는 변전소래. 알겠습니다. 3번 2개 이상의 급전소와 이들을 총 운용하는 급전소. 알겠습니다. 4번 보세요. 발전소로서 전기 공급에 미치지 않고요. 이제 지장을 미치지 않고 휴대용 전력 보안 통신 설비에 의해서 연락이 서로 확보된 거죠. 근데 굳이 이거를 또 설치할 필요는 없겠지. 92번은 4번인데 글쎄요, 저는 이거는 아무튼 뭐 워낙에 좀 내용이 많아요. 근데 딱 봐도 좀 한 놈만 연락이 확보된 거 아닌가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시설 기준에서 딱 하나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2개 이상의 급전소. 보통은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원래 2개 이상의 급전소뿐만 아니라 뒤에 이들을 총 운용하는 급전소 상호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요거 갖고만 이제 주로 많이 장난을 쳤었어요. 요거는 그래도 별도로 우리가 기억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92번은 4번이고요. 93번 보겠습니다. 지중전선로의 시설 방법이 아닌 거죠. 네. 이거 좀 빼자. 자, 지중전선로의 시설 방법이 아닌 거예요. 매설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몇 번이냐면 92번이 아니라 93번이죠. 92번 했잖아. 93번.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되겠다. 자, 첫 번째가요. 무슨 매설식이냐면 직접 매설식이 되고요. 두 번째가 무슨 식? 관로식. 세 번째가 무슨 식이야? 암거식이야. 그쵸?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은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미 해결이 돼요. 이 문제는. 압착식이라는 건 없어요. 자, 2번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개 더 나오는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중전선로의 직접 매설식은요, 매설되는 위치 자체가, 케이블이 매설되는 위치 자체가 어떤 차량이나 이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가 된다? 1m 이상을 매설해줘. 그쵸? 1.2였다가 1로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라고 불러요. 원래는 두 번째 테마도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다라 하면 이렇게 됐는데 그냥 기타라고 부릅니다. 요때는 뭐가 된다? 0.6m가 되겠습니다. 요 수치는 똑같아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로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설되는 그 위치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1m 이상이 됩니다. 근데 얘도 요게 이제 새로 껴들어왔어요. 뭐냐면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대요. 이렇게 나오면 얼마가 된다? 0.6m가 되겠습니다. 암거식은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매설식은 땅을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털을 판 다음에 여기에다 콘크리트 트라프라는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해 주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케이블을 이렇게 포설한 거고요. 관로식은 콘크리트 트라프가 아닌 뭐가 된다? 관을 이제 묻어둔 거죠. 이렇게 관을 이렇게 설치하고요. 전선을 이렇게 설치한 개념이죠. 그렇죠? 여기 이제 매설 깊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또 하나 직접 매설식에서는요. 요거를 저희가 트러프 또는 트라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트러프를 생략할 수 있대요. 네.
바로 트러플을 설치 않고요. 케이블을 바로 부선한다 이런 얘기야. 바로 뭐가 된다?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CD 케이블이라고도 하니까 같이 기억하자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 이미 해설이 됐고요. 94번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지워볼게요. 이 직접 매설식은요, 저기 매놀이 없어요. 근데 관로식은 매놀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의 여지를 보겠다라는 의도죠. 관로식은. 자, 94번은 지중함의 시설 기준입니다. 지중해 시설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요, 기출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요, 지중해 시설되는 지중함은 별도의 조명 및 세척 장치가 불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하다고 나와. 두 번째가요, 만약에 크기를 물어보면 1m 3승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조건이 있는데 그냥 저것만 기억하면 돼. 세 번째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이 물이 고이는 부분을 제거하는 구조일 것,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갑시다. 지중해 시설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 1번 벌써 아니죠. 조명 및 세척이 가능한 장치를 하도록 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명 및 세척 장치가 뭐가 된다? 불필요하기 때문에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자, 95번도 뭐 이제 세모 정도 쳐보고 싶어요, 이거. 공간을 좀 줄이려고 옆에다 해볼게. 특고압 가공전선의 이제 굵기인데요. 시가지 외일 때에는 22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나와. 네, 희한하게 보면 이 특고압 가공전선은 이 시가지 외의 부분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20인데, 자, 96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테마가 거의 안 나온다기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96번이죠. 34만 5천 볼트 변전소의 충전 부분에서 6m 떨어진 거리에 울타리를 설치한대요. 울타리의 최소 높이를 물어봤네. 자, 그러면 96번인가요? 자,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96번은 발변전소 누가 된다? 울타리 담등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물어봐요. 자, 울타리 담등의 최소 높이는 얼마가 된다? 2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 두 번째가요,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지표 하단 사이의 간격을 물어보면 0.15m가 돼요. 이하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 울타리는 요게 울타리죠. 그렇죠? 자, 이게 울타리잖아요. 바로 요 간격.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뭐가 된다? 충전부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취급하는 그 장비의 이 전압이 35kV 이하라면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5m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A는 뭐냐면 바로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A라 하고요. 충전부까지의 거리를 뭐라 한다? B로 한다 보시면 됩니다. 뭔 얘기냐? 자, 기본적으로 충전부라는 건 그 장비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 자, 울타리의 높이를 저는 A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장비가 취급되는 그 장비가 있는 거죠. 뭐 변압기라고 볼까요?
그럼 그 장비까지의 떨어진 거리를, 최소 거리를 B라 본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변압기가 35kV 이하면 이들의 합계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5m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60kV 이하가 되면 이들의 합계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바로 6m 이상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60kV를 초과하면 이들의 합계값은요, 반드시 어떻게 나오냐면 기본 6에다가요, 단수에다 0.12m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이 문제는 34만 5천 볼트에서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 B가 얼마다? 6이고요. 여기에서 A를 구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먼저 우린 이 값을 알아야 돼. 그러면 단수를 한번 계산해 볼까? 단수라는 것은 3, 4, 5죠. 지금 160을 초과했잖아. 여기에다가 기준을 뺀 다음에 이 10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두드리면 몇 단이 나오냐면 대략 18.5단이 나온대요. 하지만 단수는 절상을 가야 하므로 19단 나오죠. 그럼 여기에다가 기본 6에다가 19단에다가 0.12를 잡아주면 얼마가 나온다? 8.28m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럼 뭔 얘기냐면 이제 A 플러스의 B의 합계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최소 3, 4, 5는 8.28m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 뭘 줬어요? 이 6이라는 이 B에 대한 값이 얼마다? 6이 되기 때문에요. A는 얼마야, 이런 얘기지. 그럼 뭐야? A는 8.28에서 누굴 빼주면 돼? 6을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2.28m가 나오죠. 희한하게 이런 식의 유형은요, 산업기사에서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기출문제 요거 말고도 수치 딴 것도 있으니까 꼭 준비합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라스트 97번 최대 사용 전압이 23,000V인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는 절연 내력 시험 전압과 관련된 테마가 되겠습니다. 쓸 내용이 많으니 죄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몇 번이냐면 97번이죠. 절연 뭐가 된다?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다. 자, 일단 몰라도 몇 분간 가한다? 10분간 가한다. 어디에? 권선과 대지야. 그래서 권선과 대지간. 그쵸? 자, 이거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자고 했어요? 비, 그 다음에 접,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직,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었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B는 뭐야? 중성점, 무슨 접지? 비접지식을 말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요놈은 뭐야? 중성점, 접지식을 말하고요. 요놈은 뭐야? 중성점, 다중접지식을 말하고요. 요놈은 뭐야? 중성점, 직접 뭐가 된다? 접지식을 말해요. 예. 자, 그러면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비접지고요.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 비접지인 경우에는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이 7kV 이하가 되면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5배를 10분간 가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있어. 뭐가 있다? 최저전압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최저전압. 실제로 이렇게 계산한 값이 500V보다 작으면 시험전압은 계산전압이 아닌 최저전압이다, 이런 얘기고요. 7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25배가 됩니다. 네. 최저전압이 몇 배? 몇 배가 아니라 최전이라고 썼네. 최저전압이 1500V의 기준이 있어요. 위에랑 똑같은 조건입니다. 실제로 계산한 전압이 1500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계산 전압이 아닌 1500V다. 자, 중성점 접지는요, 전압을 기억할 필요 없고요. 접지라는 걸 기억하면서 1.1배 갑니다.
자, 얘도 최저 전압이 있고요. 75,000V의 최저 전압이 존재합니다. 자, 다중접지인데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0.92배 갑니다. 자, 최저 전압이 없어요. 자, 직접 접지가 되죠. 170kV 이하가 되냐? 170kV 초과가 되냐입니다. 170kV 이하일 때는요,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0.72배가 되고요. 최저 전압 없어요. 170kV 초과면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0.64배. 이런 얘기겠지. 자, 요렇게 다 이제 걸립니다. 마지막 하나, 연료전지나 요즘에 나오는 거. 희한하게 요즘에 이 문제를 왜 미는지 모르겠어요. 연료전지 혹여 태양전지 요딴 얘기 나오면 시험 전압이 직류는 몇 배? 1.5배. 교류는 몇 배? 1배. 이런 얘기겠지. 연태 나오면 변태 말고. 자, 그래서 갑시다. 지금 이 문제는요, 23,000V고요. 비접지예요. 23,000V는 이제 엄연히 이제 7kV를 초과했기 때문에 볼트로 물어봤나요? 펼쳐야지. 더하기 1.25배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면 얼마가 나온다? 28,750V가 나온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갖고요. 2018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이죠. 81번. 지지물의 매설 깊이죠. 제가 정리해드렸던 대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2번 금속관도 3가지 정리해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83번 철탑의 종류 역시 기억해야죠. 84번 케이블 트레이 역시 해야 됩니다. 85번 조가용선에 관련된 기준들이 있었죠. 전부 기억을 해야 돼요. 넘어가 볼게요. 86번 케이블 공사 2가지 정리해드린 거 있었죠. 꼭 기억합시다. 87번 태양광 관련된 것도 2가지 정리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저기 하셔도 돼. 자, 88번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 다 정리해주시고, 89번 중성점 접지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이랑 도체 굵기 있었죠. 같이 기억합시다. 90번 옥내배선의 시설 기준 있죠. 역시 정리 부탁드리고요. 91번 가공전선의 그 가공지선의 굵기 있었죠. 고압이랑 특고압 꼭 기억하시고요. 92번 솔직히 욕심 없습니다. 예. 근데 딱 봐도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럼에도 틀리면 어쩔 수 없지 93번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 94번 지중함의 시설 기준 헤이저. 95번 이제 요거 저 욕심 없어요. 시가지 외에 설치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굵기인데 22가 기준이고요. 96번 발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 기준과 절연 내력 시험이죠. 이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8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습니다. 내용 정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회차 때 뵙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물러가 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